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비선 논란 등의 허위로 발언한 혐의입니다. 1%포인트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초접전 대선이었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심각한 범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습니다. 자,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왜냐? 윤석열은 죄가 워낙 많아서 너무 많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재판은 국민의힘 400억을 토해내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결정나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혐의만 잠깐 좀 살펴보고 생중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허위로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한 이제 특검이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뭐가 있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이 없다.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이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사실관계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따졌는데 요거는 사실 허위입니다. 네. 예, 허위인데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네. 따라서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우진의 구속으로 그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이 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친분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는 바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검찰 내부 징계를 받은 무렵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나온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비로소 소개받았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전성배가 통상적인 불교 성녀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이 인물이었던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에 관련하여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재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만점이다 이거는. 와, 진짜 대박. 와. 완벽했어. 걸을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걸을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야.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없어요. 갸우뚱이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준석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 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와,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승표 부장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장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우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거야. 네. 그 윤석열이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아.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근데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예.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고. 맞아.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 내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짝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이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조금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줬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유권자. 네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오히려 강화시켜 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400억을 400억 토해내는 거야. 된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예, 충격받아서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네.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내야 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아, 야. 네. 미친다, 그리고 진짜.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아.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2012년에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갖고 자백을 받아낸 게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대. 그거 우리가 앵콜송으로 한번 좀 듣고 갈게요. 네.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녹취 준비됐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어?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야. 대박이야. 한상진 당신 뭐요?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캐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 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네. 행복합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가치 있었다. 충분합니다. 예. 우리 판사님 위대하시다. 네. 와, 난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판결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죠. 어.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라고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 판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지만 오늘 나온 판례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검찰 카르텔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저기 소개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전 거기에 무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항소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항소심에 제가 조금 하나 정도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부탁 민원안은 넣습니다. 20대 대선은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에게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냥 진짜 한 끗 차야. 진짜 한 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예,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맞아요. 나 요거 하나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분 좋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